반갑습니다. 지소입니다. 마이크를 샀어요. 이렇게 거리가 안 나와서 뱀집게에다가 연결했습니다. 오늘도 부끄러워서 이렇게 선글라스 썼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오늘도 입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좀 이해해 주시고. 입 터는 영상이 오히려 조회수가 잘 나왔어요. 이 유튜버 입장에서는 인기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가구를 만드는 걸 보고 싶으시다면 제 이전에 가구 만든 영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많이 시청해 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가구를 만들 겁니다. 아무래도 계속 이렇게 나불나불 하는 이 영상이 잘 팔리면 앞으로도 겨울에도 입을 털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목공을 꼭 배워야만 하는 거냐, 뭐 이런 주제로 한번 떠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는 제 작업실입니다. 저 뒤에 있는 테이블소, 제 영상에 자주 등장하는 것들이죠. 지금 뭘 만들고 있는데 아주 그 톱질 한 번만 하면 땀이 비오듯 해서 어쩔 방법이 없네요. 이번 주에는 뭔가 올려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입으로 해결하게 됐습니다. 목공을 꼭 배워야만 할 수 있냐? 사실 저도 목공을 제대로 배우질 않았어요. 2달 목공방에 다닌 게 전부고 유튜브로 거의 대부분의 목공을 배웠거든요. 제가 느낀 부족한 점, 그리고 꼭 필요한 점, 뭐 이런 거 몇 가지 떠들어 볼까 합니다. 일단은 뭐 목공을 배우면 좋은 거는 집을 좀 이쁘게 꾸며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기술이 하나 생기면 노후 대책으로도 또 좋지 않을까. 이 목공 업계는 나이가 좀 들어도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된 기술을 조금씩 쌓으면서 취미생활로 하다가 회사에서 눈치를 줄 때쯤 해서 냉큼 자격증을 따가지고 가구 제작하는 공방이나 업체에 취직하면 또 나름의 노후 대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공을 하다 보면 좋은 나무에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구들을 이제 좋은 나무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 아토피와 천식이 있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대책이 돼요. 저가형 가구들은 뭐 거의 전체를 그렇게 만든다고 보면 되고, 중고가형 가구들도 이 뒷판은 꼭 파티클보드나 베니아판이나 MDF로 막아버린단 말이죠. 거의 모든 액자는 MDF로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모든 책상은 MDF로 만들고 시트지를 위에 바른다고 보시면 돼요. 다리만 철제로 만들어질 뿐이고 그 위에 판은 MDF나 파티클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라고 할 것도 없고 모든 싱크대 빼기 1% 정도는 파티클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티클보드, MDF, 베니아판 이것들을 쓰지 말라고 말을 많이 하냐면 여기에는 엄청난 양의 본드가 들어가거든요. 이 본드에는 포름알데히드가 나옵니다. 실실 새 나와요. 새집중후군이다 뭐다 해서 이 애기들 아토피 관리하고 어르신들 천식 관리하느라고 애를 많이들 쓰는 집안이 많은데 이 가구에서 나오는 포름알데히드 무시 절대 못합니다. 보통 가구 한 번 갖다 놓으면 짧게는 3, 4년 쓰시고 오래 쓰면은 그냥 이사갈 때까지 쓰시잖아요. 가구가 부서지거나 이사갈 때까지. 근데 이 가구에서 계속 끝도 없이 포름알데히드가 나옵니다. 물론 이 본드라는 게 집성판에도 써요. 그래서 멀바우 집성판에도 본드가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아주 미량이고 결국에는 새 나가게 마련이에요. 근데 이 파티클보드나 MDF나 베니아판은 아예 나무 반 본드 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그 나무가 집안에 있는 한 계속 포름알데히드가 나온다. 특히 위에 시트지를 발라놓은 가구 같은 경우 책상이나 책장이나 특히 소파같이 인조가죽을 덧대놓은 거,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시트지가 들리거나 인조가죽이 해지거나 하면서 그 안에 응축돼 있던 포름알데히드가 한 번에 툭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때 갑자기 이제 천식 같은 게 심해질 수 있죠. 아토피도 심해질 수 있고요. 저도 약간이지만 아토피가 있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약을 먹고 있는데 이 아토피를 완전히 해결하는 방법은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MDF, 파티클보드, 베니아판 이 세 가지를 집안에서 없애줌으로써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꽤나 효과를 봤거든요. 그래서 아토피 있는 아이가 있거나 저처럼 성인 아토피를 앓고 계시거나 그런 분들은 목공을 배우시면 좋아요. 반면에 또 목공을 배우면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다 장단이 있는 거니까요. 안 좋은 점 첫 번째는 일단 집안에서 목공을 하게 되면 먼지를 잔뜩 뒤집어 쓴다는 거죠. 호흡기 계통에도 좀 안 좋고요. 나무 자꾸 먹게 되니까. 그래서 마스크 쓰고 해야 되는데 좀 귀찮다 보니까 그냥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좀 호흡기에 먼지가 쌓이게 되죠. 그리고 혼자서 이렇게 저처럼 하우스나 컨테이너 박스나 베란다에서 사부작 작업을 하고 있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아싸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인싸아싸 나누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참 이 외로움 많이 타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리기 어려운 취미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주거와 구분된 별도의 공간이 하나 필요하다는 점에서 돈이 좀 많이 들어요. 이게 은근 고급 취미입니다. 골프가 고급 취미냐 목공이 고급 취미냐라고 보면은 저는 목공이 더 고급 취미인 것 같아요. 부동산을 소유해야 되니까. 골프 친다고 골프장을 사지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짜 단점은 이건데요. 처음에는 겪지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실력이 허접하니까. 근데 실력이 조금 오르고 나면 이제 뭔가를 만들게 된단 말이죠. 이부장한 걸 집안에 하나둘씩 놓다 보면 이제 친구나 지인들이 집안에 방문했을 때 그걸 보고 와 이걸 네가 만들었단 말이야? 와 대단해. 정말 짱이다. 이렇게 칭찬을 해준 다음에 나도 요거 하나만 만들어줘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거 거절하기 쉽지 않아요. 특히나 초반에는 이제 내 실력이 업됐구나,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 이런 마음에 한두 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변 친구들이 이제 쟤는 만들어주는데 왜 나는 안 해주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무료 목제품 납품하는 그 업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거절을 잘 하셔야 된다. 정말 쉽지 않은 단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공을 어느 정도 수준을 올려야 하는데 사실 목공방이 그렇게 뭐 동네 도처에 골목돌만 나올 만큼 많지도 않고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대부분 건재상 자체도 찾기가 힘든데 목공방을 찾는 건 더 힘든 것 같고요. 어떻게 한번 찾으면 거기를 꾸준히 다니는 수밖에 없습니다. 목공방에 꼭 다녀야 되냐? 사실 목공방 말고도 목공을 배울 수 있는 곳은 여러 가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대학교에 가구 디자인과가 있는데 이거는 좀 아니죠. 4년 동안 배워놓고 재미없어지면 꽝이지 않습니까? 배움에도 다 때가 있다고 하는데 가구 디자인과를 가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차후로 국비지원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국비지원 학원 뭐 이런 데서 뭐 용접 또는 뭐 도배 이런 걸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 걸 가르쳐 주면서 한 달에 한 2~30만 원 정도 이렇게 교육비 지원도 해줍니다. 그걸로 차비도 하고 밥도 사 먹으라고요. 회사를 안 다니시거나 자영업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한번 노려볼만 해요. 국비지원 교육기관. 물론 이제 젊은 층들이 취업을 못하고 공부를 잘 못해서 이제 뭐 상고 공고 이런 데 나온 친구들이 사회 진출을 해보려고 자격증 따려고 들이미는 곳인데 의외로 자리가 많이 남아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등록해서 다니시면 괜찮아요. 돈도 일정 수준 받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서 이제 목공 과정을 습득하고 나면 자격증도 하나 간단하게 딸 수 있고 그런 자격증으로 노후 대책으로 이제 가구 회사 같은데 이력서를 넣어볼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차라리 동네에 괜찮은 목공방이 있으면 거길 다니는 게 좋지만 그런 데가 없거나 좀 멀거나 그렇게 하다면 국비지원 교육기관을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공인중개사 공부를 좀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큐넷이라는 사이트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한번 찾아보고 가능하면 이쪽이나 이쪽에 올려놓겠습니다. 목공을 배우신다고 하면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사실 가구 디자인과나 국비지원 교육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차선책으로 동네 목공방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네 목공방들은 돈이 꽤 많이 듭니다. 나무도 사야 하고 공구도 사야 하고 국비지원 교육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거기서 나무를 제공합니다. 공구는 빌려 쓰는 거고요. 그 자리에서 돈을 내지 않아요. 오히려 돈을 받으면서 다닐 수 있죠. 동네 목공방은 공구도 내가 사야 하고 나무도 내가 사야 하고 그렇게 잔뜩 사놓고 그 목공방 주인 목수 아저씨랑 싸우면 이제 다 그냥 짐이 된다. 목공방에서 수강하시는 거는 그렇게 추천드리긴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참 역적 소리 들을 소리고 목공방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참 뺄까 이 영상? 그래도 동네 목공방을 다니면서 배우면 내가 필요한 거, 내가 궁금한 걸 그때그때 물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추천할 만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그렇게 배웠는데 유튜브로 목공을 배우는 거죠. 유튜브에는 엄청난 목수분들이 많습니다. 뭐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우리나라만 해도 김팀장 크래프트님도 있고 또 아재 목수님도 있고 그래도 유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해외로 나가면 뭐 엄청납니다. 뭐 마티아스 원델님도 있고 블랙테일님도 있고 대단한 목공 유튜버들이 많아요. 그 채널들을 보면 진짜 엄청나게 어렵고 되게 구조적으로 복잡한 내용의 그런 목공 제품을 순식간에 뚝딱 만듭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목공에 빠져들 수 있게 되죠. 근데 그런 채널들은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빼먹고 있어요. 다 안전이죠. 이 공구를 쓸 때 어떻게 하면 사고가 나고 어떻게 했을 때 내 손가락이 날아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이쁜 가구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 채널의 특성이고 그 정도의 안전 교육이나 공구를 다루는 능력이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 그걸 도전해 볼 수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처음엔 굉장히 흥미를 갖고 다가설 수 있지만 초보자용 채널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채널만 보고 목공에 접근하셔서 공구를 한두 개 사시다 보면 이제 안전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잘못 다뤄서 부상을 입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단한 부상일지라도 그 부상 하나 때문에 목공 전체를 접고 기계를 당근마켓에 보내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한두 개 주워왔습니다. 애석한 일이죠. 사실 가구 디자인과는 애초에 추천을 안 드리고 국비지원 교육기관도 3개월, 6개월 이렇게 교육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 동안 매일 정해진 시간에 그곳으로 가야
한다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점이 존재해요. 목공방은 꼭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수강 시간이라는 게 있고 그 시간에 맞춰 나가야 하는 거죠. 근데 유튜브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원할 때 보고 반복해서 볼 수 있고 이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해볼 수도 있고 여러 장점이 있죠.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동네 목공방 하나에 등록을 하고 유튜브로 배우는 거예요. 유튜브로 집에서 시간 날 때 내가 원할 때 연습을 하면서 동네 목공방에서 안전교육만 받는 거죠. 동네 목공방에서 목수 아저씨가 알려주는 내용을 진행하면서 오늘 만약에 직소를 배운다. 이 직소는 어떻게 하면 사고가 안 나나요? 이거는 사고가 없는 안전한 제품인가요? 물어보시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이수 받으시고 테이블소 다룰 때도 테이블소는 어떻게 조심해야 되고 이런 것만 체크를 하시고 그라인더는 어디가 위험한지 각도 절단기는 어디가 위험한지 어느 부분에서 조심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사이즈까지의 나무를 자를 수 있는지 굉장히 작은 나무를 자르다 보면 부상 위험도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각도 절단기는 굉장히 안전한 공구에 들어가지만 아주 작은 나무를 손으로 잡고 자르다 보면 손가락 절단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공구 하나하나에 조심해야 되는 부분, 킥백 나는 부분,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게 작업하는 부분, 클램프를 어떻게 거는지 이런 안전교육, 안전 지식 이런 것들을 목공방에서 쌓으시고 그 안전을 토대로 유튜브에서 나오는 기상천외한 가구들을 도전해 보시는 거죠. 자기 취향에 맞는 거. 목공방에 처음 나가시면 대부분 도마, 책꽂이 그리고 좀 수준이 올라가면 의자 이런 걸 만듭니다. 뻔해요. 어디나 다 그럴 거예요. 그리고 한 1년, 2년 다니시고 나면 테이블을 만들 겁니다. 테이블이 그냥 사각이라서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이 다리가 조금이라도 수평이 안 맞으면 덜렁덜렁 흔들리거든요. 이 흔들림 없이 편안한 과학 침대 같은 그런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 2년, 길면 2년, 짧으면 1년 해가지고 테이블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가구들을 만드는 거죠. 그 가구를 만드는 과정이 전부 다 그 목수 선생님의 취향에 따라서 만들게 됩니다. 내가 만들고 싶은 걸 못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커리큘럼을 따라가다 보면 흥미를 잃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동네 목공방에는 안전교육만 이수를 하시고 집에서 유튜브로 목공을 배우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 집에서 배우시는 유튜브 채널로 지소라고 아주 괜찮은 채널이 있어요. 아니 민망해. 하여튼 오늘은 이렇게 두서없이 한번 직거래 봤습니다. 너무 더워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는 거고요. 날이 풀리면 또 지금 하고 있는 작업들 여기 지금 뭔가 올려놨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조만간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서 한 3부작이라도 영상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올리는 영상이 좀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는지 어떤 게 들어갔으면 좋겠는지 이런 의견이 있으시거들랑 제발 좀 남겨주십시오. 제가 요즘에 구독자님들이 잘 늘지도 않고 한 분 늘면 2명 줄고 그래서 약간 슬럼프가 왔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유튜버님들이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여름이 장사가 안 된다네요. 그래서 저도 1000명은 넘겨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조언을 받고자 합니다. 저 혼자 회사 다니고 돈 벌어서 이 장비들을 사고 이 털을 마련하고 찍고 편집하고 발행하는 것까지 제가 다 하고 있거든요.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조금 어설프게 대충 퉁치고 넘어가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빨리 감기 영상 정말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시간에 쫓겨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영상을 2주에 한 번 올리는 걸로 다시 되돌아갈까도 생각 중이에요. 영상 스타일에 불만이 있으시거나 개선점이 보이신다 그러면 주저없이 말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절대 악플이라고 신고 안 할게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